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요즘 이 개인들의 힘이 주식시장에서 딸린다라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근데 그 힘이 가상화폐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상화폐 시장이 정말 핫한데요. 요즘은 가상화폐 이슈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주식시장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최신 이슈들을 미리미리 아는 게 전문가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핫한 트렌드 중심에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보유 종목도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시원하게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랜만에 함께 하시는 두 분입니다. 모도투자그룹의 현상철 전문가, 김민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쉽게도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종목을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갈게요. 이 IPO 대여가 출몰하면은 이 관련주들이 들썩이잖아요. 그래서 이 쿠팡 관련주도 오늘 일부 급등주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나스닥의 이 스마트 스터디가 또 상장한다는 소식에 관련주인 삼성출판사가 이틀째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 사실 작년 11월에도 나스닥 상장설이 돌긴 했는데 이 상한가 갔다가 풀리는 등 뭔가 눈에 띌 만한 급등은 없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다를까요? 뿐만 아니라 DPC도 자회사가 투자한 동남아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의 미국 상장설로 오늘 들썩이기도 했는데 상장되니까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 흐름 따라서 정보도 계속 체크해드릴게요. 어제에 이어서 전자결제 관련주가 핫한데요.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이틀 연속 상한가에 터치했다가 5% 상승으로 그쳤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제로페이랑 복합결제가 가능한데요. 이 제로페이가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챗이랑은 이미 연동이 됐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 1등 카드사 유니온페이와도 결제 연동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내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을 결제하는 게 곧 가능해진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상승하긴 상승했습니다. 근데 단알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모멘텀은 어제와 같긴 합니다. 쿠팡 결제 수혜도 있고 그리고 페이코인 급등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페이코인이 100원, 200원 하던 게 5,00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2,000원대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몇 배일까요? 이 페이코인 시가총액 대비 단알로 치자면 저평가다라는 관점에서 이 현상을 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궁금했지만 오늘은 더 궁금한 단알, 전문가에게 내용 더 들어볼게요. 오늘 FNF가 잠정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 오늘 3% 상승을 했고 오늘뿐만 아니라 2달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연간 매출상으로는 줄었지만 2019년 4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성장을 했는데요. 성장 이유로는 중국발 매출이 컸다고 합니다. 광군제 효과도 컸고 오프라인 쪽도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쩜 주가는 이렇게 미리 알까요? 앞으로 추가 상승을 한다면 이번 연도 실적도 좋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증권사도 목표가를 상향했던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5G 관련주도 슬금슬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일부 종목들이 조금씩 올랐던데 오늘도 일부 종목이 올랐고 그 안에 서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진 시스템은 전환사채까지 발행했는데도 주가가 이겨냈는데요. 오늘은 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5G가 요즘 오른다고 해도 그동안 하락한 거를 다 이겨낸 것도 아니고 전환사채는 왜 발행했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에게 자세한 서진 시스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궁금한 종목 골라봤는데요. 단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상철 전문가, 단알이 페이코인과 관련해서 오른 것 같은데 지금 페이코인이 지금 조금은 떨어지고 있긴 해요. 5,000원 대비해서. 그럼 내일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일단은 다날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내일 같은 경우에 시가 초반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뭐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2월 초에 방송 때에도 제가 이 종목을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언택트 관련 이제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다가 하락분에 있어서 하락 추세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문의를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하락폭이 크더라도 손절하지 마시고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조금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 개별 재료가 분명히 있다거나 아니면은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역시나 금일 같은 어제도 그렇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개별 재료로 의해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여기에 따라서 일단은 다날 간단하게 재차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쿠팡 전자결제 대행업체 점유율이 1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뉴욕 거래소에서도 이제 상장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앵커님이 말씀 주셨지만은 가상화폐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결제 플랫폼이 이용자가 90만 명이 돌파를 하는 굉장한 조금 관심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페이코인 이 앱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미노 피자라든지 등등 한 6만여 개의 이제 가맹점에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페이코인이 강하게 상승했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강하게 이제 언택트 관련주로 상승했다가 재료가 소멸되면서 내려왔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실적이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이후에 반등 추세에서 상한가 가고 2연상 이렇게 점상을 올라갔는데 사실 신규 진입은 개인적으로는 권장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른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을 잡아보시는 게 낫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만약에 오늘 상한가에 따라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7,000원 요 잡아드리니까 요 정도 부분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위에 들어간 거는 뭐 길게 보는 것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큰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한가를 간 종목 같은 경우에 시초가 중요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이제 밀리고 내려오면 음봉을 크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일 초반에 그리고 페이코인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이 부분까지 두 가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보유자분들은 잘 따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서진 시스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우 전문가, 요즘에 5G 관련주가 조금 오르긴 오르는데 전고점까지 안 왔고 그래서 아직 상승 초입이다 말하기는 좀 어렵나요? 네,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진 시스템이 최근에 상승한 이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뭐 5G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 즉 말 그대로 정말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진 시스템이 지금 다른 이 5G 종목들보다 좀 더 강한 이유가 그러니까 PER 가치 대비해서 훨씬 더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다른 5G 종목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수혜를 받는 업종은 뭐 반도체랑 5G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당연히 PC라든지 태블릿이 증가하면 반도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5G가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차트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뭐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 반등 같은 경우는 사실 이 5G나 제약바이오가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지금 사실 시장이 못 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건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올라갈 때 5G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이 올라가면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될 수 있지만 시장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5G나 제약바이오 올라간다는 거는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5G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는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올린다라는 관점보다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올라가더라도 당연히 매물대가 있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G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주셨는데요. 서진 시스템 분석 도와주셨으니까요.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지금 다들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혹시 나만 못 벌었다면요. 내 종목에 대한 문제점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문제점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은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 전화가 연결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요즘에 코스피가 연일 떨어지잖아요. 네. 시청자님 계좌 괜찮으실까요? 아유, 나도 오늘은 떨어졌어요. 어제하고 그저께는 올랐는데요. 아, 어떤 종목인데요? 계좌가 많아요. 저 종목이 많아요. 종목 많으세요? 그중에 딱 하나만 60짜리 도와드릴게요. 있고. 네. 근데 LG 이노텍 신청했거든요. 아, 코스피 종목 갖고 계시는군요. 네. LG 이노텍은 매수가 비중은요? 그거는 20만 7,800원인데 오늘은 좀 2% 수익이 있네요. 오늘은. 아, 20만 7,8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비중은요? 20%예요. 아, 비중은 20%고요. 예. 종목이 많은데 이 종목에 그래도 비중 조금 실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신청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이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수익권이긴 하지만 오늘 2% 떨어져서 조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오늘 2% 저기 수익이에요. 네, 수익권이시긴 한데 매수한 거는 최근 같아 보이니까 또 조금 더 갈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아유, 이게 잘 가더니 그렇게 안 가네요. 저번에 3월 19일 날 뭐 1470포인트 하던 날 이거 제일 먼저 상을 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좋게 봤는데. 아, 내가 알겠습니다. 한번 전망 팔았어요. 물어볼게요. 예. 네, 현상철 전문가 지금 LG 이노텍 조금 느리다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익권이긴 하지만 더 큰 수익 가능할까요? 저는 더 큰 수익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매수가 언제쯤 하셨던 걸까요? 한 달 넘었을 거요. 한 달 정도?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가 이제 20만 원 좀 안 되는 선이잖아요. 예, 아니 매수가가 아, 20만 7천 원. 20만 7,800원이.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광학 솔루션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전장 부품 또한 뭐 반도체 기판 소재라든지 등등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상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자, 보시면은 일단은 LG이노텍의 이제 뭐 매출액이랑 이제 뭐 실적 부분 관련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 2020년도 4분기 때에도 굉장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 주가의 흐름 또한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으로 계속 따라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뭐 기업이 워낙 좋습니다. 뭐 부채 비율은 적고 유보율은 높은.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낮은데 기업 내에 현금이 많다. 그만큼 건강한 기업이다. 앞으로 우상향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지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보시다시피 계속 실적에 따라서 우상향 흐름으로 안전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일단은 매수한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썩 낮은 부분에서 잡아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랑 손절가를 좀 박스권에서 좀 진행하실 수 있게 잡아드린 부분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 자체적으로 카메라 사업 부분에 최근에 조금 투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사업 부분에 조금 더 발판을 가지고 좀 더 실적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미의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올해 실적적인 부분도 작년과 대비해서 계속 우상향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금일도 지수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지지 않고 계속 이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4만 원 안내 드리는데 18만 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지지를 받았던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고, 이전에는 이 지지를 받았던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던 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18만 원인데 여기를 깨고 내려올 시에는 뭐 16만 원, 15만 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면은 18만 원으로 손절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업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24만 원 고점 넘어서까지 잡아드렸는데 충분히 24만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지금 네. 회사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재무가 좋다고 아침에는, 하고요. 오전에는 그래도 몇 프로 올라가지고 네. 어떻게 두 주가 팔리고서 나머지 더 오르면 팔으려고 했는데 그냥 내려왔어요. 아, 설정해 놓으신 목표가가 있으세요? 아니, 목표가는 없고요. 네. 아니 23만 원. 아, 이 3만 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전문가는 24만 원까지 본다고 하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더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큰 수익 보세요. 네, LG 이노텍 풀어드렸습니다. 목표가 24만 원까지 얼른 갔으면 좋겠네요. 자, 문자함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함 들어갈게요. 문자함에는요, 오늘도 문자가 많이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서는 삼성 SDI부터 풀어볼게요. 매수가가 70만 원이고 비중은 50%라고 하는데 매도 시점 어느 지점이 좋을까요? 하고 2425님이 연락 주셨고요. 이어서는 파운드리 업체 시그네틱스 매수가가 1,500원에 비중 50%라고 하는데요. 이분도 풀어드릴게요. 1011님이 연락 주셨습니다. 자, 먼저 삼성 SDI인데요. 매수가가 70만 원이면요. 지금 종가상으로는요. 큰 수익 보고 계십니다. 지금 79만 원 근처까지 갔는데 비중도 크세요. 50%. 김민재 전문가 삼성 SDI 정말 꾸준히 우상향 중이긴 한데 정말 이럴 때는 언제 팔지 막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빨리 현금화해서 수익 실현하고 싶은데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렇게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은 뭐 목표가를 사실 잡는다라는 방향보다는 어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보유한다라는 관점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삼성 SDI는 사실 뭐 말로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르는 분이 아마 없으실 거라서 차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기업인 만큼 목표가를 잡는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삼성 SDI가 어디를 깨고 내려가면 이 상승 추세가 조금 영향을 받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선을 미리 하나 그어드렸습니다. 71만 7천 원대 가격대를 하나 잡아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를 하고 주가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행보를 이어가다가 또다시 상승. 그리고 1월 28일과 29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도 그렇고 시장이 거의 한 4% 가까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려왔다가 지금은 다시 올라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71만 7천 원. 지금 비중도 50%시고 그리고 매수가도 70만 원이시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가격대가 여전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비중 50%도 뭐 물론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근데 삼성 SDI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중 굳이 팔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71만 7천 원만 잘 지켜주면 그대로 보유한다.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매수가 어쨌든 70만 원 가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71만 7천 원을 깨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한 25%만 보유하시고 나머지 25%는 일단은 챙겨놓는다라는 관점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어도 이 제일 높았던 가격, 최근에 81만 8천 원을 가격을 도달했는데 이 가격보다 더 높게 파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높았던 가격조차도 아직 코스피는 돌파가 안 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삼성 SDI는 시장보다 지금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수급이 시장이 빠지기만 하면 들어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가 오히려 내려올 때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인 만큼 사실 71만 7천 원까지도 안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다가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인다 아니면 2차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요청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종목은 목표가를 잡는다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들어온 대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적인 이탈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을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는 지금 추세가 너무 좋고 2차전지 업황도 좋다고 하니까요. 71만 7천 원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고른 문자가 바로 시그네틱스였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500원에 비중이 50%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시그네틱스 지금 이 차트를 보니까 조금 변동성이 커 보이는데 현상철 전문가 네. 사실 반도체 종목이 요즘에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뭔가 변동성이 커 보여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은 종목 자체적으로는 변동성이 정말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투자 관점 자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비중이 지금 50%까지 들어간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하다라고 일단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됐던 SK 하이닉스가 됐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았던 부분이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파로 인해서 이런 반도체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중단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영업 손실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부분까지 나오면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이 좀 좋지 않았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금일 보시면은 마이너스 8%, 차트 보시면은 마이너스 8% 정도까지 조금 마무리를 했는데 강하게 좀 내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낫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절반 이상 정도는 비중을 좀 더 줄이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고 다른 종목 조금 아래에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사실 이 종목이 뭐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다. 이 종목이 왜 급등을 했냐면은 일단은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데 중요한 거는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따라 이제 부각이 됐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급등 성향의 종목인 만큼 변동성도 굉장히 크다. 한번 눌러줬다가 다시 커졌지만은 다시 한번 눌러주는 모습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종목 비중을 조금 더 줄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750원 그리고 2차는 말씀드렸지만은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상향 사이클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면은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차, 자동차가 계속 고도화가 됨에 따라서 이런 반도체는 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1차에서 1,750원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2차는 2,000원까지 보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손절가는 1,250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크게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눌러줄 때 여기를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급등이 나왔던 부분에서 지지를 깨고 내려올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강하게 또 내려올 수가 있는 부분 감안해서 이 박스권에서 꼭 메모해 두시고 대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그네틱스는 업황 자체는 좋은 것 같지만 비중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비중 축소해 주시고 더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2주 만에 나오셨는데 좋은 종목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힌트 보시죠. 현상철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5글자고요. 힘세고 논리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힘이 세면 좋은 건 알겠는데 논리까지 있다고요?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수익 주실지 들어보시죠.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은 5글자입니다. 가산 디지털 일로 168. 신종 매매법인가요? 주소 매매 같은데요. 가산 디지털 쪽에 회사 많잖아요. 찾아보시죠. 네, 오늘 힌트가요.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좀 더 알아볼게요. 현상철 전문가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5글자, 힘세고 논리가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상철 전문가, 네. 이 힌트 오랫동안 생각해 오신 것 같은데 네. 이 힌트의 논리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힌트가 저는 네. 사실 종목 고르는 것보다 힌트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저희 방송의 특징입니다. 네, 일단은 종목에 이제 좀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종목이 이제 이 힘세고 논리 있는 기업 이 영어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업황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2차 전지랑 이제 전기차 섹터 살짝만 알려드립니다. 깊숙이는 말고 영어 단어 그리고 전기차 섹터로 편성이 되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살짝 알려주셨는데요. 사실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에 거기다가 영어로 한번 바꿔봐라 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투자 포인트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까요? 5글자고요. 가산 디지털 일로 168이 나왔습니다. 김민재 전문가, 그럼 마리땡 아울렛 가서 쇼핑하면 되나요? 저거 못 맞히실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 근처에 있는 회사긴 합니다. 근데 네. 이 회사를 알고 치면 주소가 나오고요. 이 회사를 모르고 그냥 주소만 치시면 주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못 맞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렵게 또 이렇게 힌트를 준비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힌트를 워낙 못 잡기 때문에 그냥 항상 이 종목 선정되면은 일단은 뭐 국어사전 찾아보고요. 그거 안 되면은 그냥 네이버 통합 검색해서 그냥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힌트에 집중해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이길 바라면서 또 프로그램 마지막에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MTN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힌트 타임 가져봤습니다. 상담으로 돌아가면서 또 전화부터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은 굴뚝주 좋아하세요? 아니면 성장주 좋아하세요? 성장주요. 성장주 좋아하세요? 혹시 오늘 고민 상담하는 그 종목도 성장주일까요? 글쎄 모르겠네요. 이게 성장주인지 아닌지. 아, 주가가 좀 고민되시나 봐요. 어떤 종목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이요. 에코프로비엠이요. 아, 2차 전지 관련주면 성장주 맞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매수가는요? 18만 9천, 잠시만요. 18만 9,690원? 아, 18만 9,690원. 네. 네, 그리고 비중은요?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점 몇인 것 같아요. 12%요. 네. 혹시 추가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실시간으로 또 매수를 해서 시장가로 매수해서 그런 걸까요? 시장가로 한 두 달 전쯤? 네. 그때쯤 매수한 것 같아요. 아, 2달 전쯤에 한 번에 이 비중 네. 12%를 들어가신 거세요?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손실이 있으시네요. 네, 조금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더 갈지 말지 고민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핫했던 종목인데 그 네. 최근에 담으신 이유 물어봐도 될까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 이렇게 보다가 공부 아닌 공부를 좀 하다가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서 뭐 SK 알겠습니다. 이노베이션이랑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성장성 쪽이랑도- 보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주가 상황에서 좀 난감하시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 에코프로비엠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매출이 많이 뛰었다고 하잖아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삼성 SDI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거 혹시 들으셨나요? 이게 이 소리를 끄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못 들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앞전에 이제 문자 상담할 때 삼성 SDI를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2차전 종목이지만 시장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전 고점대가 20만 5천 원인데 삼성 SDI는 이미 최근에 그러니까 1월 29일 날 시장에 급락이 나왔다가도 여기를 갱신하고 지금 삼성 SDI는 이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에코프로에 비하면 전혀 상황이 좀 다르죠. 즉 시장 영향 받으면서 그대로 계속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 봤을 때에는 매도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조정을 받더라도 손실폭이 주식을 하시다 보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손실을 기다렸을 때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는 잠깐 내려갔을 뿐이지 결국 보유하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코프레브엠 같은 경우도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선을 두 개 그어드렸는데 일단은 추가적인 좀 낙폭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18만 500원이라는 가격대에 제가 하나 선을 그어드렸고 그리고 17만 5천 원대의 가격을 하나 그어드렸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18만 500원대는 깨고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미 어느 정도 좀 낙폭이 뭐 살짝 깨긴 했었는데 여기서 뭐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는 관점보다는 조금 더 내려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려오는 낙폭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서 비중이 뭐 그렇게 크신 것도 아니고 추가 매수도 물론 가능한 종목이긴 하지만 낙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거의 비슷한 가격에서 비중만 늘리시는 격이라서 굳이 추가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주가 위치도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할 바에는 차라리 아직 안 오른 2차전 종목을 더 매수하는 게 낫다라는 관점이고 내려오더라도 일단은 17만 5천 원까지는 더 내려온다라는 관점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 전고점까지 올라갔을 때는 또다시 매물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서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려와도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지지받는 가격대가 그렇게 크게 밑으로 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리면 수익 전환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홀딩하셨다가 목표가는 당연히 20만 5천 원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단지 이 20만 5천 원까지 도달했을 때 또다시 물량 소화가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여기서 정리를 절반이라도 또 하시고 새로운 종목을 갈아타시는 것도 좋고요. 나는 이 종목으로 그냥 중장기를 끌고 가서 수익을 좀 많이 보겠다라고 하신 분이라면 20만 5천 원보다 훨씬 더 높게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드리면 일단은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그대로 홀딩하시고 굳이 추가 매수하실 바에는 아직 안 오른 2차전 종목 매수하셔라. 그리고 목표가는 20만 5천 원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네. 중장기로 할지 단기로 할지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수익 많이 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과 또 행복한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또 문자함 들어가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문자함 보겠습니다. 문자함에는 이번에는 잘생긴 현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하고 딱 콕 집어주셨네요. 일신바이오입니다. 8,260원에 비중은 50%, 백신 유통으로 더 올라갈까요? 하고 9023님 연락 주셨고요. 하나 더 골라보자면 다우 기술이 있습니다. 59% 그리고 26,650원이요 하고 계속 내리네요 하고 불안해하시네요. 3417님 연락 주셨는데 풀어볼게요. 자, 먼저 일신바이오인데 또 코로나19 반사 이익 종목으로 또 유명했던 종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오늘도 떨어졌어요. 현상철 전문가 지금 8,260원이면 좀 비중도 크시고 손실도 크신데 잘생긴 현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일단 네,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백신 유통 콜드체인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직 보유 홀딩 의견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를 보여드리기 앞서서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지속적으로 조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뭐
뭐 사업 부문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조금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유보율도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기업이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이 기업을 조금 알고 있는데 뭐 보시면은 지금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초저온 냉동고라고 해서 이제 뭐 백신 유통할 때 초저온으로 유통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이제 백신 유통 다시 한번 이슈화 될 때 한번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뭐 공시에도 지금 수주 계약 체결권이 뭐 매출액 대비 1월 20일에 34%나 굉장히 큰 비중의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던 부분 그리고 또 2월 달에도 6%가량 계약 체결이 됐던 부분에 있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뭐 재료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좀 비중이 50%라는 거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은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9,000원 잡아드렸는데요. 6,800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급등이 나왔을 때 그 부근에서 어느 정도 이탈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 6,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잡아드린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종목은 끼가 있습니다. 시세 분출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너무 떨어졌다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가 9,000원까지 바라보시되 매수가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은 비중을 일단은 조금 줄이시길 바랍니다. 비중을 조금 줄여서 한 20% 정도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9,000원까지 목표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신바이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끼가 있다라고 설명 도와주셨으니까 반등 시 매도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고른 문자가 다우기술인데요. 59%에 26,650원에 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내린다고 걱정하시는데요. 그러네요. 지금 오늘도 3.5%의 하락이 있었고 지금 종가는 25,500원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추가 상승을 바라신 거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많이 오른 건가요? 아니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다우기술은 뭐 키움증권이라도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거래량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비중이 굉장히 크셔서 제가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크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그렇게 거래량이 좀 활발하지 않아서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뭐 투자 금액이 뭐 적당한 뭐 한 1,000만 원 이하다라고 하시면 뭐 그대로 다 비중 가져가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내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트에 제가 선을 두 가지 그어드렸습니다. 일단은 25,100원 지금 현재 이 가격대가 과거에 이제 갭 상승을 통해서 돌파를 한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굉장히 좀 괜찮은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시장이 내려오면서 연동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25,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보다 조금 더 내려왔을 때 23,800원까지 내려오게 됐을 때는 조금 깊어지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도 비중이 좀 크시다 보니까 내려오는 걸 걱정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25,100원을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 비중 절반만 딱 줄이시고요. 어차피 다시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손실폭을 더 늘리시게 되면은 23,8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아마 겁나서 그냥 파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내려왔을 때에도 계속 내린다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면 더 내려가게 됐을 때는 투매하실 여지가 좀 다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3,8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폭넓게 밑을 폭을 좀 넓게 밑으로 낮게 놓으시고요. 25,100원까지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그냥 가볍게 28,950원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23,8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지금 굉장히 큰 매물대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전 고점을 돌파하기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100원을 지지해주면 비중 전량 가져가신다. 25,100원 깨고 내려가면 비중 절반은 정리했다가 23,800원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매수가 근처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줄이는 관점, 왜냐하면 여기서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서 차라리 종목 교체하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기술은 회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잖아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자세한 전략 방법 알려주셨으니까요. 따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주식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리뷰 도와드릴게요.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맥스, M게임, 수산 INT, 인터파크가 있는데요. 인터파크가 저평가된 여행주라고 하면서 최근에 엄청 올랐었죠. 단기간 내에 150%라는 놀라운 수익률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아주 잘 가고 있었습니다. 자, 김민재 전문가,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최근 고가를 또 갱신한 M게임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게임이 지금 2달 만에 지금 35% 넘는 수익 주셨고 어제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김민 전문가 지금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잘 알려주셨고 그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 했더라고요. 이제는 팔각인가요? 아니요, 버틸 각이다라고 말씀을 홀딩각.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M게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정치 테마주에도 편입이 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로나19에 따른 수혜, 즉 게임주들이 수혜를 받는다는 관점 때문에 코로나19 뭐 반사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에도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오늘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뭐 채굴 관련된 쪽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이 과거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M게임 같은 경우에 오늘 이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여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횡보를 이어갔었던 만큼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지속적으로 거의 한 달, 2021년 지금 1월 달에 여기가 제가 동그라미로 딱 그어드린 부분이 딱 1월 달인데 거의 한 달 넘게 횡보만 이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한 달 동안 횡보를 했다라는 거는 주가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누군가가 매수세를 받쳐주면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누군가가 눌렀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종목을 매집한 매집 세력들이 주가를 지금 계속 한 달 동안 주가를 관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인터파크 말씀드릴 때도 전달을 드렸는데 주가는 절대 횡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주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기면서 횡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횡보를 하면서 과거의 고점 때 바로 밑에서 물량 소화가 잘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치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에 호재를 입으면서 추가 상승하는 모멘텀까지 또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M게임은 여전히 상승이 더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M게임은 지금 상황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오를 모멘텀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모멘텀은 방금 말씀드렸던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있고 네, 세 정치 가지로. 테마주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 세 가지 많잖아요. 모두 다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같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도 올라갈 때 또 연관돼서 올라갈 거고요. 정치 테마주 올라갈 때 또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게임주 올라갈 때 또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게임은 모멘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큰 수익 주셨는데 더 큰 수익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홀딩 의견 주셨네요.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M게임, 갈 길 먼 비대면 수혜 게임주, 홀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각 8각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현상철 전문가의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5글자인데요. 힘세고 논리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상철 전문가, 네. 지금 댓글에서도 파워로직스가 올라왔어요.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네. 파워로이스가 맞고요. 일단은 제가 너무 조금 쉽게 지었는가 싶기도 하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종목 설명이니까 종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보호회로 및 이제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휴대폰이나 차량용의 이제 카메라 모듈을 제조를 하고 있고 노트북 배터리 잔량 측정이라든지 모든 휴대폰 부품에 제공되고 있는 배터리 보호 장치까지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부각되는 부분은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해서 부각이 됐던 부분은 있겠지만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부품 납품 관련해서 이슈가 돼서 많이 올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사업 부문에서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 갤럭시 이번에 신규 모델이 나왔죠.
전작보다 아무래도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수혜도 가능하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 앞으로 계속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폐 배터리, 즉 이 배터리를 전기차에 사용을 하면은 사용이 다 끝나면은 지자체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 폐 배터리 규제가 폐지가 되면서 이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이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가면 거기에 따른 배터리 시장,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덩달아서 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는 시장 중에 먹거리가 계속 있는 시장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던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 국내에서 자동차 그룹 중에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폐 배터리 재활용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이제 현대차 매출 증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랑 정부랑 LG 이렇게 3사를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배터리 리스라고 해서요.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수혜를 또 받았었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밀렸는데 자세한 거는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이전같이 강한 상승을 보였던 부분은 스마트폰, 부품 납품 관련 그리고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느 정도 내려온 다음에 당연히 글로벌 질병 때문에 지수가 밀렸죠. 당연히 내려왔고 그 이유는 사실 크게 뭐 등락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만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때 현대차 폐 배터리 이제 생산 라인 파일럿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모멘텀이 생성이 되면서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만원 부근에서 사실 잠시만요. 만원 부근에서 이렇게 과거에 맞고 떨어지는 이런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계속 만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만원을 뚫고 내려오고 하면서 이 무거웠던 저항 라인을 계속 가볍게 털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심지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잡아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상철 전문가의 종목은 파워로직스였습니다. 파워 있게 가졌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공개해 볼게요. 5글자고요. 가산 디지털 1로 168이 나왔습니다. 김민재 전문가 지금 채팅방에서 원성이 가득해요. 단골 곱창집이랑 지금 미용실 나오면 어떡하냐고. 곱창이에요? 미용실이에요? 네, 두 개 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못 맞추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명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 치면 종목 주소 안 나오고요. 바로 이 코리아 센터라고 치시면 주소가 나옵니다. 종목명은 코리아 센터라는 종목이고 최근에 급등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쇼핑몰 솔루션인 이 메이크샵이라든지 뭐 해외 직구 플랫폼도 몰테일도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뭐 에누리닷컴 같은 경우 모두 이 코리아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점점 더 구매하게 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지금 그런 관점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쿠팡 같은 경우에도 요새 이슈가 되는 부분이 결국은 물류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보시면 뭐 카페24라든지 NHN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은 수혜를 좀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쪽에서 역시나 해외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물건을 그냥 뭐 사입해서 판매하기도 하지만 대행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비해서도 추가적인 좀 경쟁력을 더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목표가와 손절가 간단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그냥 위로 10% 구간 1,500원 잡아드렸고요. 사실 10%보다는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로는 7,400원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폭을 위로도 높게 아래로도 좀 낮게 잡아드렸는데 굉장히 큰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오히려 7,400원과 근접한 가격대 내려왔을 때는 매수하시면 거의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올라간 상태이지만 그래도 주가를 편입드린 이유가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에 뭐 쿠팡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는 무상증자까지 하면서 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한번 강하게 올라가줬었고요. 즉 위로도 물량 소화를 어느 정도 한번 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쿠팡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뭐 하한가까지 가는 정도도 많이 내려왔는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오늘 같이 많이 내려왔던 이 쿠팡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뭐 기본적으로 100% 이상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쿠팡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때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힘있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은 코리아 센터였습니다. 두 전문가의 종목이 공개됐는데요. 좋은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T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4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